자, 안녕하십니까. 실천연주의 바인더입니다. 자, 오랜만에 또 며칠 만에 또 찾아뵙습니다. 좀 많이 좀 바빴습니다. 뭐 맨날 바쁜데, 뭐 정신이 없습니다. 지금, 원자력, 고성, 그 다음 뭐 삼성, 그 다음 뭐 요쪽에 뭐 화력발전소나 또 LNG, 이런 쪽에 지금 일이 좀 많이 우리 뭐 선배들이나 패밀리들이 좀 많이 가가 있어가지고 그쪽에 좀 사람들을 좀 많이 좀 필요로 해서 좀 많이 뿌려주는데 실력이 아직 들이댄 친구들을 보낼 수는 없고 해서 저희들 패밀리들한테 이제 또 연락을 해가지고 일이 끝나는 친구들, 이런 친구들 우리 패밀리 단톡방이 있습니다. 뭐 그런 데다가 이제 일자리를 어려워하거나 해서 가고자 하는 친구들을 또 계속해서 또 연결을 또 시켜주고 하는데, 뭐 A급이라도 시험은 시험이기 때문에 하루 전날, 이틀 전날 하루 정도 시간을 빼서 연습을 이제 또 손을 좀 풀어야 됩니다. 그거는 우리 패밀리들이 지금 연결을 좀 시켜주려고 하면서 좀 많이 내려옵니다. 오늘도 지금 한 2명이 내려와서 지금 내일 시험을 칩니다. 내일 시험 치려고 지금 이제 손을 풀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 구독자분들이 질문을 좀 많이, 댓글을 좀 많이 남겨주시고 개인적으로 카톡으로도 질문을 좀 남겨주시고 이랬는데, 이거를 일일이 영상을 찍고 하기에 너무나도 제가 좀 벅차다 보니까 시간이 없다 보니까, 그래서 그에 대한 답변을 댓글을 다는 것도 다르지만 이렇게 설명을 해서 궁금한 점들을 좀 이제 풀어드리려고 이번 시간에는 이제 구독자분들이 질문했던 그 내용을 오늘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출발해 보시죠. 첫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 구독자분들이 뭐 물론 용접 잘하는 사람들은 뭐 이런 거는 뭐 다 아는 내용들이고 하겠지만, 초보자분들이 질문을 주는 거고 누군가에는 꼭 필요한 어떤 거고, 이게 막혀가지고 지금 연습을 하면서 헤매거나 요 한 단계만 탁 올랐으면 되는데 그러한 부분들을 질문을 한 거를 제가 한번 뽑아봤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질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이디 냉동창고라는 분, 지금 냉동창고 하신 분 꼭 보시면 댓글 꼭 달아주세요. 자, 냉동창고라는 질문입니다. 혹시 훌치기 할 때, 훌치기 용접할 때 아래쪽에 언뜻끝이 많이 먹는데 이거 왜 그런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뭐 때문에 그런지 원인을 잘 모르겠습니다. 훌치기, 우리가 말하는 훌치기, 스트레이트 들어가는 걸 땡기기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이렇게 스트레이트 가면서 차차차 치는 걸 훌치기라고 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반도체, 이거 개념을 알아야 됩니다. 초보자분들. 반도체에서는 호리젠탈 포인트죠. 이거 세워서 세워서 있는 호리젠탈 포인트. 파이널을 치거나 니코 채우거나 파이널을 칠 때, 반도체에서는 파이널을 비드 결이 나와야 됩니다. 결이 나와야 용접이 되죠. 그래서 그리기를 해야 됩니다. 비드 결이 나와야 되겠죠. 근데 일반적으로 육상이나 조선소나 플랜트에 가면은 호리젠탈을 전기를 갖다가 250, 300 넣고 훌치기나 땡기게 해버립니다. 속도도 빠르고 비드도 아주 환상적으로 넣습니다. 근데 결이 안 넣습니다. 결이 안 넣으면 예쁘게 쫙 깔립니다. 이거 훌치기 하는 영상 앞에 있으니까 꼭 참고를 한번 보시고, 훌치기를 할 때 밑에 양쪽에 언뜻끝이 생긴다는 거는 와이어 공급이 제대로 융착이 안 돼서 있습니다. 그래서 와이어를 대고만 가도 되는데 융착이 잘 안 돼서 언뜻끝이 생긴다면 와이어를 좀 약간은 좀 공급을 좀 해주면서, 약간은 받쳐주면서 공급을 해주면서 훌치기 하시 가고, 그 다음에 또 언뜻끝이 생기는 이유가 텅스텐이 누웠거나 들리면, 좀 들리거나 누우면 불꽃의 아크가 좀 크게 발생되기 때문에 아래 위쪽이나 아래쪽에 언뜻끝이 생길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텅텐을 세물에 다일락만 하나 바짝 붙이면서 자대듯이 쫙쫙 붙이면서 쫙쫙 가주면은 와이어 공급도 조금씩 해주고, 너무 많이 안 해줘도 됩니다. 조금씩 해주면서 텅텐이 각도를 45도나 90도로 맞춰놓고, 텅텐이 다일락말락 유지를 해주면서 쫙쫙 가주면은 언뜻끝이 잘 안 생깁니다. 그 부분을 한번 보시고 우리 냉동창고문 연습 한번 해보세요. 꼭 연습해보시고 댓글 한번 달아주세요. 그 정도는 해줘야지 공짜로 뭐 기술을 이렇게 조언을 받는데 댓글 달아주면서, 알겠죠? 그 다음에 다음 질문. 김영진이라는 분. 김영진 우리 패밀리 이름과 똑같네요. 옛날 한 10년 전에. 혹시 질문이 있는데 아래에 대해 영상을 만들어 주실 수 있을까요? RT 리페어 잡는 방법에 대한 영상. 하진으로도 용접을 RT를 통과할 수 있나요? 있다면 이거에 대한 팁 좀 가르쳐 주세요. 자, RT 리페어 잡는 방법은 이거는 좀 이렇게 말로 이렇게 좀 설명하기가 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앞에 RT 부분에 포로 잡는 법에 대해서 제가 영상을 한번 올려요. 그거 유심히 한번 보시고, 그 다음 앞에 영상을 유심히 찾아보면은 리페어 잡는 거,
그라인더로 파고 하는 거 아마 영상이 좀 있을 겁니다. 디테일하지는 않지만 너무나도 많은 디테일을 완벽하게 디테일하게는 좀 그렇습니다. 공개를 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우리 친구들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이 좀 도움이 될 것 같고, RT는 용접 습관에 의해서 나오는 것들이기 때문에 뭐 그런 거를 좀 바꿔야 됩니다. 제대로 좀 이렇게 원리와 개념을 좀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하진으로도 RT를 통과할 수 있는, 물론 가능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잘 모르는 분들이 하진하면 안 된다, 하진하면, 저도 하진을 못하게 합니다. 용접에서는 하진을 하게 되면 이제 불량 확률이 높다고 해서 하진을 잘 못하게 합니다. 그러나 현장에서 우리가 플랜트나 이런 현장 내지는 뭐 어떤 현장 포인트에서 RT를 안 찍는 현장 같은 경우는 하진해도 상관없습니다. 파이널만 이쁘게 하진을 해도 파이널만 이쁘게 무난하게만 나오면 되는데, 문제는 RT를 찍는 현장에서는 하진을 해도 되냐? 어쩔 수 없는 경우에 자세가 안 좋거나 파이프 위에 뭐가 지나가거나 장애물이 있으면 위로 못 올라갑니다. 걸려가지고. 그래서 위에서 밑으로 조금 하진을 해끌어야 됩니다. 하진을. 어쩔 수 없는 상황인데 RT를 뽑는 포인트다 라고 한다면, 첫 번째, 경력자 A급들하고 차이가 여기서 딱 납니다. 첫 번째, 어떻게 하느냐? 장애물을 제거를 할 수 있는지를 먼저 파악을 합니다. 장애물을 제거를 할 수 있는지. 내가 자세가 안 나오거나 하진으로밖에 안 나온다면 그 주변의 장애물을, 하진이 아닌 장애물을 제거를 할 수 있는지. 배관사한테 장애물이 걸리면 요거 좀 풀어달라, 요거 좀 풀어주세요 배관사님, 요거 좀 풀고 합시다, 요거 지금 자세가 안 나오는데, 요렇게 하는 게 1번입니다. 이게 우리 경력자들이고, 초보자분들이 이런 말을 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냥 그 상태에서 그대로 용접하려 합니다. 고데기도 잘 안 들어가는 포인트를 초짜들은 그대로 용접을 해야 되는 줄 알고, 경력자들은 고데기가 잘 안 들어가면 배관사나 우리 조공하고 배관사분들한테 배관사 이거 좀 풀어달라, 이거 좀 들어달라, 당겨달라, 이런 식으로 하면서 자세를 만들면서 말을 할 수 있는 경험과 역량이 됩니다. 그런 경험도 필요하고, 당기거나 풀지를 못하고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경우에는 하진으로도 끄는데 RT를 뽑아낼 수 있습니다. 하진으로 끄면 왜 그러냐면, 하진으로 끄는 방향의 고데기 방향을, 텅대 방향을 하진 방향으로 꺼버리면 쇳물이 멀리 보내기 때문에 제대로 밑에 있는 LF라든지 슬랙을 빼내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냥 덮이는 현상입니다. 고데기를 밑으로 방향으로, 하진 방향으로 텅대를 보내버리면 그냥 덮여버립니다. 그럼 비드도 제대로 안 차고 덮이는 겁니다. 그래서 안에 LF라든지 이런 거를 잘 빼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하진을 할 때 하나 팁이 있습니다. 고데기를 90도 방향으로 맞춰 보십시오. 90도 방향으로 맞춰서 하진을 끊는 연습을 하시면 제대로 쇳물을 때려주기 때문에 안에 LF라든지 슬랙을 빼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웬만하면 하진을 되도록이면 안 하겠지만 어쩔 수 없이 하진을 할 경우에는 고데기 각도를 맞춰주세요. 누워버리면, 방향이 누워버리면 물이 멀리 갑니다. 그러니까 그냥 덮는 현상밖에 안 됩니다. 그럼 고데기를 90도로 최대한 맞춰주면은 제대로 안에 있는 거를, 내가 위에서 하진이 아니고 일반 용접하는 거와 똑같은 효과를 이루어줄 수 있습니다. 요거 팁이니까 요렇게 해서 한번 용접을 해보세요. 그러면 RT도 통과시킬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김영진 씨. 자, 다음 질문입니다. 댕댕님이 질문을 주십니다. 댕댕님, 알지 못했던 내용이 너무 많아 다시 한번 배우고 갑니다. 아이, 감사합니다. 저한테 나쁜 습관이 많다는 걸 다시 한번 더 영상 보면서 느꼈답니다. 아직도 영상을 다 본 건 아니지만 알고 가스량에 따라 용접 비드에 대해서 설명해 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레귤레터 게이지 말합니다. 레귤레터 게이지가 0에서 25까지 이렇게 게이지가 있습니다. 스위치 누르면은 그 앞 놓는 가스 알고 놓는 게이지, 그 레귤레터가 그 구수를 한 15 정도에 맞추고 하는데, 가스량에 따라 비드 색이라든지 뭐 변화가 있고 여러 가지 변화도 있고 여러 가지 하면 할수록 어렵네요. 뭐 이렇게 질문을 하셨는데, 이거는 가스량에 따라서, 가스량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고데기의 압을 말하는데, 이 고데기의 압이 약하면은 분홀이 들어갈 확률이 높기 때문에 용접에 불량이 나올 확률이 높고, 압이 너무 세면, 너무 또 세면 쇳물을 막 불어버립니다. 쇳물을 막 불어버리기 때문에 적당하게 세게를 써야 되는데, 그래도 우리가 이 압은 자기가 그 압에 우리 그
에카르라고 하죠. 그 아르곤통에 암에 걸린 거 있는 상황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현장마다. 암이 많이 걸려가 있는 에카르면 15 갖다 놔도 레귤테 15로 갖다 놔도 암이 셀 것이고, 암이 작게 걸려가 있는 경우에는 또 용접차들이 그 하나로 너무 많이 쓰고 있거나 하면은 구슬이 압이 안 올라갑니다. 15, 20까지 또 안 올라가는 경우도 있고, 올라가더라도 압이 또 약할 수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좀 상황이 있는데, 우리가 현장에서 용접차들 보통 하는 게 15 이상 놓습니다. 15 이상은. 물론 또 경우에 따라 압에 걸린 것에 따라 다릅니다. 그거를 볼 대면서 너무 15에 갖다 놨는데 25처럼 놓는, 너무 세게 놓는, 용접하는데 센 물이 부를 정도로 너무 세면 낮춰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숫자에 연연하면 안 됩니다. 그 압을 넣게 됩니다. 약간 압을 넣게 되는데, 그리고 세라믹 호스가 15 놨는데 세라믹 호스가 작은 걸 쓰면은 압이 또 더 세집니다. 더 세지기 때문에 또 세라믹 호스가 작으면 또 압을 그것도 맞춰줘야 됩니다. 약간 내려주고 하기 때문에 요거는 조금 전기가 내리기가 쉽진 않지만 현장마다 다르겠지만 평균적으로 용접을 할 때 야외에서 우리가 작업을 한다라고 현장에 작업한다면 보통 15 이상은 놓습니다. 그래야지 야외에서 좀 보호를 받아요. 물론 천막을 쳐가지고 야외에서 작업할 때 자연 바람을 막아주면서 천막 쳐가지고 용접을 해야 되지만 그래도 좀 세게 씁니다. 너무 세도 안 된다는 거. 보통 25 꼭대기까지는 또 안 씁니다. 너무 셉니다. 15에서 뭐 한 20 뭐 요 정도가 적당하다고 봅니다. 그것도 압에 따라 다릅니다. 좀 질문에 답변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비드색은 압이 약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가스가 약하다는 소리이기 때문에 가스를 약하게 쓰게 되면은 비드가 약간 산악기가 나옵니다. 색깔이 약간 회색기리무리하게 나옵니다. 뭐 빛을 때울 때 압이 점점 떨어지거나 해서 가스값이 약하면 색깔이 조금 산악기가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또 참고를 하시고, 색깔이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참고를 하시고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김용희 씨가, 우리 구독자분 김용희 씨가 질문했습니다. 좋은 영상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시험을 쳤는데요. 시험을 쳤네요. 백이 5시에서 7시 방향에 백이 좀 푹 꺼지는 현상이 자꾸 발생이 되고, 백 부분에 칼라가 문제가 좀 있더라고요. 혹시 퍼즈는 몇으로 하는지 궁금합니다. 서스인데 50짜리고 6기로 시험을 쳤습니다. 퍼즈는 레귤레터 게이지를 25 정도 하다가 용접기를 그러니까 25로 하다 용접기 키니까 불꽃이 좀 튀는 현상이 일어났다. 불꽃이 좀 튀는 현상이라면 압이 세다는 소리입니다. 그런데 레귤레터 25를 놨다면 25를 낮추면 안 됩니다. 뭡니까? 벤트 구멍을 좀 더 넓게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불꽃이 부부 튀는 현상은 압이 좀 세갖고 역류하는 현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아마 초보자분들 서스 때울 때, 서스 이제 갓 때우는 이제 연습할 때 이 개념을 모르면은 이런 현상이 뭐 때문에 일어나는지 잘 모릅니다. 퍼즐을 시켜놓고 이제 백을 내려고 딱 용접을 하려는데 자 불꽃이 팍 튀는 불을 들어가는 현상처럼 불꽃이 됩니다. 압이 세서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가 퍼즐을 할 때 퍼즐은 압을 세게 써야 됩니다. 그것 때문에 압을 낮추면 안 됩니다. 그러면 벤트 구멍이 너무 작아서 그래요. 벤트 구멍을 좀 넓혀줘야지 압을 내리면 안 됩니다. 압을 내리면 색깔이 갑니다. 그래서 지금 압을 내려가지고 아마 색깔이 또 가고, 서스는 또 속도가 너무 늦어버리면 또 색깔이 갑니다.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퍼즐은 빵빵하게 세게 틀어줘야 됩니다. 레귤레터 25 이상 틀어줘야 됩니다. 25에서 꼭대기로 틀어줘야 됩니다. 그러고 그게 압이 좀 세다 싶으면 벤트 구멍을 조금 더 넓혀줍니다. 그리고 마지막 연결할 때 압을 조금 내려오는 어떤 물이 내려앉지가 않기 때문에 그런 거는 있어도 레귤레터를 내려버리면 안 됩니다. 서스 백을 내는데, 니코 채고 백을 내는데 레귤레터를 압을 내리면 안 됩니다. 벤트 구멍을 좀 더 확보를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안 튑니다. 요거 꼭 명심하시고, 우리 초보자분들이 비철 때울 때 이런 개념이 없이 용접을 하기 때문에 이걸 뭐 제대로 어디 배우고는 누가 지적해 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아마 이게 쉽지가 않을 겁니다. 그거 아마 엄청나게 도움이 될 겁니다. 우리 김용희 씨, 그걸 꼭 명심하고 용접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이제 김경희 분이, 우리 구독자 김경희 분이 질문하셨는데, 저는 서스 파이프 용접할 때 왜 와이어가 씹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서스 백인데 와이어가 자꾸 씹히는 모양입니다. 백은 나옵니다. 원장님, 서스 터치 각도를 세우는 게 유리합니까? 서스 때울 때. 그 다음에 갭 넓으니까 용접이 정말 힘듭니다. 초보자분들 갭 넓은 거 용접 정말 힘듭니다. 한 5mm 정도 되니까 전기를 한 50에 놓고 용접을 했는데 정말 힘듭니다. 반전기 잡아가면서 용접을 해도 괜찮습니까? 자,
이분은 정말 이제 초보자분인데 서스를 이제 개인적으로 연습을 하는 모양입니다. 아니면 현장에서 하든지. 와이어가 씹힌다는 것은 첫 번째 원인이 있습니다. 와이어가 씹힌다는 것은 제대로 녹이지를 못하고 갔기 때문에 와이어가 씹힙니다. 와이어가 들어갔는데 그걸 녹이지 못하고 푹 들어가고 텅텅이 지나갔다. 그러면 씹혀버립니다. 그 박자가 안 맞았을 때 씹힌다. 그럼 씹히는 원인이 뭐냐? 첫 번째, 전기가 너무 약할 때. 근데 서스 10짜리라고 가정한다면 전기를 50에 놨다. 50에 놓으면 전기 괜찮습니다. 약한 거 아닙니다. 그런데도 씹혔다. 그러면 박자가 안 맞아서 그래요. 와이어가 툭툭 푹푹 들어가서 그래요. 물을 만들어 놓고 그 물에다가 와이어를 달고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데 와이어가 툭툭 이렇게 툭툭 들어가지고 틈틈이 지나가 버려갖고 와이어 뒤에서 씹히는 경우, 요런 경우고. 그 다음에 갭이 넓을 때 용접은 우리 앞에 영상이 또 갭 넓은 것도 있습니다. 그거 좀 유심히 보세요. 영상이 있습니다. 갭 넓은 거는 한 방에 용접 잘한 사람은 한 방에 또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반전기 써가면서 용접을 합니다. 왜냐면 물이 쭉쭉 쳐져버리기 때문에. 그리고 와이어 툭툭 끊기기 때문에 반전기 써가면서 물을 쳐지려면 반전기 잡으면서 굳어지고 쳐지려면 굳어지고 하면서 반전기를 직접 써가면서 와이어를 따라가야 됩니다. 갭이 넓은 거 와이어 따라가고 반전기 잡고 와이어 따라가고 반전기 잡고 와이어 따라가고 반전기 잡고 그 영상 있습니다. 그거 참고로 좀 해주시고. 그 다음 토치 각도에 따라서 우리가 빛을 때울 때 백 넣을 때 토치 각도에 따라서 완전히 용접 달라집니다. 텅스의 길이도 바깥에 토치 각도를 바꾸려면 텅스의 길이도 짧게 쓰거나 길게 쓰거나 이에 따라서 토치 각도가 달라지는데, 오바이드 백이 잘 안 넣는 경우에는 서스 같은 경우 오바이드 백이 잘 안 넣는다라고 하면 토치 각도를 최대한 90도는 아니더라도 많이 넣으면 백이 사선으로 밀어버리기 때문에 직각으로 미는 거하고 사선으로 미는 거하고 백이 어디가 잘 나오겠습니까? 여기에 더 잘 나오겠죠. 그래서 토치 각도를 조금 더 세워주는 게 유리합니다. 그러고 이제 올라오다 보면 밑에는 백이 또 많이 노는 구간에는 토치 각도를 약간 눕혀주면 45도 각도 이상으로 눕혀주면은 백이 좀 덜 나오겠죠. 토치 각도에 따라서 백을 많이 내고 적게 내고 와이어 높이에 따라서 백을 많이 내고 적게 내고 요게 얼마든지 컨트롤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토치 각도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명심하시고 연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질문. 유진님이 질문을 남겼습니다. 항상 좋은 영상 감사합니다. 하나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현장에서 12시부터 3시 방향 4분의 3까지 해서 용접을 하면 백을 확인할 수 있는데 나머지 4분의 1 연결이 되는 지점에 백이 나왔는지 안 나오는지 내시경 말고 확인할 방법이 생각이 안 나는데요. 마지막 부분 백을 내꺼나고 감으로 용접하는 건가요? 아니면 백을 확인할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했습니다. 그리고 카본 자세가 안 나와서 하진으로 백 낼 때 백 전기를 써도 설화만 녹는 백이 나오는데 좀 두툼하게 백 내는 방법을 알려주실 수 있습니까? 아까 하진 용접에 대해서 좀 설명을 했는데 그거도 좀 비슷합니다. 첫 번째 질문 중에 우리가 현장에서 이제 RT를 찍거나 백을 검사를 하는 포인트를 현장 포인트에서 용접을 하다 보면 오바이드부터 백이 이렇게 올라가다 보면 구멍 사이로 백을 확인합니다. 현장 포인트는. 그래서 용접사들이 쪼매난 후라시를 들고 다닙니다. 이 후라시 밤에 뭐 어두워서 길 보라고 후라시 들고 다니는 게 아니라 백 확인하라고 후라시 들고 다닙니다. 백 확인하라고. 그래서 그 후라시를 보는데 우리가 마지막에 우리가 백을 확인하다가 요만큼 오바이드에서 요만큼 용접하고 반대편에서 확인하고 반대편 하다 보면 마지막에 마지막에 한 3cm 정도 딱 남겨놓고 뗍니다. 자세 좋은 쪽에 마지막에 현장 포인트는 마지막에 자세 제일 좋은 쪽을 남겨놓습니다. 그걸 계산이 돼야 됩니다. 왜? 마지막에 연결하는 덮는 부위는 백을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리페어를 안 되는 방법은 이게 팁입니다. 팁. 현장 포인트에서 지금 용접하는 사람들 팁입니다. 초보자분들. 마지막을 덮는 이 포인트를 마지막에 제일 자세 좋은 쪽을 남겨 놓습니다. 그래야지. 왜? 자세 제일 좋은 쪽 마지막의 연결 부위를 백을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현장 포인트는 빨리빨리 길거나 이런 현장 포인트는 구멍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한 3cm 정도만 딱 남겨 놓고 나머지 백을 다 확인합니다. 그 후라시 사이로 딱 확인합니다. 정말 눈을 사선을 뜨면서 꼼꼼하게 초점 맞추면서 하기 다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3cm에서 연결 부위. 3cm 정도면 진짜 A급 때나 우리 경험 많은 사람들 3cm 정도에 백이 다 확인됩니다. 그 비율입니다.
근데 초짜들은 잘 보기가 힘들 겁니다. 그러면 한 4cm, 5cm 정도 남겨놓으세요. 그런 대신에 조건이 자세 제일 좋은 쪽을 마지막으로 남겨놔야 됩니다. 현장 포인트는. 물론 용접 잘하는 사람은 그런 거 없이 신경 안 써서 용접하겠지만 우리 초보자분들이나 B급 정도 되는 사람들은 그게 팁입니다. 마지막에는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자세 제일 좋은 쪽을 딱 한 3, 4cm 남겨놓고 거기서 빼고 마지막 확인하고 마지막을 감으로 뒀습니다. 그래서 자세 제일 좋은 쪽에 남겨놔야 내가 니페아를 안 낼 확률이 제일 높습니다. 그 방법이 우리가 이만 현역 뭐 용접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합니다. 용접을. 그 다음에 하진으로 백 낼 때 백이 제대로 안 납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하진으로 백 내더라도 백이 나옵니다. 물론 도톰하게 놓기가 쉽지는 않겠지만 나옵니다. 아까도 했죠. 백을 각도, 터치, 각도입니다. 각도를 90도 쪽으로 맞춰주든지 아니면 반대 방향으로 각도를 맞춰주면서 백을 내면 백이 나옵니다. 반대쪽으로 물을 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본능적으로 하진 끄면은 하진 방향으로 토치를 누워버립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백이 안 나오죠. 1대1이죠. 왜? 밀어버리기 때문에. 끝에서. 아마 이걸 들으면 초보자분들이 이게 좀 궁금한 사람들 할 겁니다. 그래서 많은 어떤 경험과 연습을 또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토치 각도를 텅된 각도를 90도라든지 반대 방향으로 해서 백을 내보세요. 연습해야 됩니다. 한 방에 안 됩니다. 그러면 백이 나옵니다. 최소한 1대1보다는 좀 더 나오기나 1대1만 만들어주면 됩니다. 그럼 이제 백 아니죠. 그렇게 하시면 백이 좀 나올 겁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질문을 제가 뽑아가지고 그에 대한 답변을 좀 설명을 좀 해드렸습니다. 이분들한테는 정말 큰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렇게 보고 있는 우리 초보자분들, 어디서 연습하고 있는 분들, 이런 분도 지금 이 내용을 정말 도움이 될 겁니다. 지금 요 며칠 좀 안타까운 사연 또 상담이라든지 카톡이라 전화가 좀 몇 통화 왔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제가 이 영상을 이야기를 하지만 예전에는 뭐 카보나나 육지 시험만 합격해도 어디서 일을 할 수 있거나 이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반도체도 등급 시험이라는 게 생겨버렸고 또 백도 내지는 현장 포인트에서도 품질이 아주 까다롭고. 근데 지금 전화가 지금 상담하면서 어려움을 호소하는 친구들이 연락이 몇 통 왔습니다. 어떤 기관에서나 어떤 학원이나 기관에서 지금 배우고 있는데 제대로 지금 가르쳐 주지를 않고 거의 뭐 오로지 막 육지 뭐 어떤 데는 육지도 안 가르친답니다. 2지 5지만 시를 가르쳐 주는 데도 있고 현장에 학원을 다니면서 내가 유튜브에다가 아무리 못해도 육지 위빙으로 육지를 무난하게 그냥 몇 번 이렇게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시험을 합격할 수 있는 무난한 실력을 만든 다음에 최소한 그리기로 백부터 파이널까지 칠 수 있는 실력 뭐 그거다가 비철까지도 할 수 있으면 더더욱 좋고 어차피 현장 나와서 비철을 해야 됩니다. 그러다 비철까지도 할 수 있는 실력 이제는 또 왼손 그리기로 용접할 수 있는 실력 그 다음에 감통백 뭐 요런 정도 실력 이런 실력을 무조건 만들어야 된다. 만들어서 가야 된다. 뭐 잘 안 풀리더라도 내가 그리기하고 현장 용접만 할 수 있으면은 어떻게든 조금만 노력하거나 포기하자면 뭐 어떻게 뭐 일을 해먹을 수가 있습니다. 초보자분들이 어떤 기관이나 이런 데 들어갈 때는 전혀 공부가 안 돼가 있습니다. 제가 뭐 육지만 해서는 안 된다. 현장에는 위빙이 별로 없다. 그리기로 많이 해야 된다. 왼손도 좀 쓸 줄 알아야 되고 왼손으로도 파이널 정도를 칠 줄 알아야 되고 니코 파이널 칠 줄 알아야 되고 그리기 용접과 위빙을 같이 할 수 있는 실력은 돼야 된다. 그런 걸 강조를 하는데 초보자분들이 그게 무슨 말인지는 모릅니다. 일단 첫째. 그러다 보니까 뭐 이렇게 들어가서 이제 배우고 하다 보니까 시행착오를 겪고 안 되고 이런 걸 겪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물론 100%를 성공할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최대한의 그 정도 실력은 만들어서 나가야 웬만큼은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다 현장에서 좀 살아남고 이렇게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 초보자분들은 알고 혹여나 지금 이 방송을 보시거나 하면서 학원을 다닌다든지 어떤 기관에서 내가 돈을 주고 배운다든지 한다면
최소한 6G는 무난하게 2인치, 4인치, 6인치를 6G로 용접할 수 있는 실력을 만드시고, 그 다음 이제 그리기로 또 현장 포인트 대가리 처방하면서 누우면서 또 서서 뭐 자세 안전 쪽에서 백보드 파이널까지 그리기 용접을 좀 하시고, 그 다음 이제 현장에 대한 룰과 개념들, 배관사고 어떻게 태크 치고 어떻게 말을 하고 어떻게 행동하고 어떤 룰들, 그 다음 이제 비철은 퍼즐을 어떤 개념으로 시키고 2인치 정도 백을 뭐 어떻게 내고 뭐 퍼즐을 어떻게, 그래야 혼자 연습할 수 있는 정도 됩니다. 뭐 어떤 기관에서 끝났다고 다 되는 게 아니고, 지금 반도체 쪽만 바라보시는 분들은 어디 갈 데가 없습니다. 그 실력 가지고는. 그러면 내가 그리기, 왼손 오른손 감독백, 헤비얼도 떼어올 수 있고, 요런 실력 만들면 바깥에 지금 일이 많습니다. 바깥에 일을 좀 많이 또 하러 갔다가 반도체 일이 터지면 또 반도체로 가면 됩니다. 자, 좀 도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실전 용접의 바이드였습니다.